왜 어떤 날들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끝난 일인데도 오늘 아침처럼 선명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주 돌아보게 되는 어떤 순간들,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잠들기 전 찾아오곤 합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앞만 보고 달렸고, 뒤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이 느려지면서 뒤에 두고 온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억은 그냥 추억이 아니라는 것을요. 덴마크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살 수는 없지만 과거에 매달린 채 현재를 살 수는 있다고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2026년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1998년 어느 가을 오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일의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 머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걸까요? 좀 더 강해져야 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만 나요. 하지만 그건 나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금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심하게 살았다면 잊기 쉬웠을 겁니다. 대충 선택했다면 후회도 가볍게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때 진심으로 고민했고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택의 무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내로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 앞에서 불안해진다고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이 우리를 흔듭니다. 만약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말했더라면, 만약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만약들이 지금의 나를 따라다닙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그냥 필요해서 선택했고, 상황이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닫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들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요.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길들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쪽으로 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더 행복했을까? 아니면 더 힘들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존재 방식으로 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심스러워지거나, 벽을 쌓게 되거나, 먼저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 잊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 기억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건 당신이 그 일을 여전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반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걸까요? 그는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지만 다시 붙잡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단,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요.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이 젊은 시절 꿈을 포기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직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지금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음악을 하고 싶었다면 지금 악기를 배우면 됩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금의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그런 흔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의미를 잃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후회가 섞여 있다면 그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후회라는 감정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후회는 그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뜻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후회는 지금의 내가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나로서는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선택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런 선택들은 단순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택한 순간 이후의 모든 날들이 그 선택의 결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선택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그 선택들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내가 한 선택이었을까요? 어떤 선택은 내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쪽으로 밀어붙인 것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일들, 주변의 기대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른 길을 걸었던 순간들, 그런 선택들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두려움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이라고요.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언을 들어도 결국 선택은 혼자 해야 합니다. 그 고독함이 선택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독함이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선택한 일이라면 그 무게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선택한 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대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선택했다기보다는 주어진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저항하지 않기로 한 것, 다른 길을 찾지 않기로 한 것, 그것도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니다. 왜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질까요? 오래된 일일수록 희미해져야 정상일 텐데 어떤 기억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그건 그 기억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드러났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고,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나를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앞에 홀로 서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 앞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서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남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변명할 수도 있고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압니다. 그때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지, 그걸 아는 건 나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꼭 지워야 할까요? 없었던 일로 만들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기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기억입니다.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게 과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철학자는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용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있었습니다. 그 선택도 했습니다. 그 상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고요. 젊었을 땐 단순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 보였고 선택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섞입니다. 좋았던 일 속에 아픈 순간이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좋았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때는 힘들었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 철학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인간의 삶은 정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깔끔하게 설명될 수 없고 하나의 의미로 축약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직 의미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없다는 말인가요? 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더 어렵지만
동시에 더 자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과거에 머무는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건 과거가 아직 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지났지만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잊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때로는 그냥 깨끗하게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우려고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철학자는 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의미를 가집니다. 어쩔 수 없었다면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었기 때문에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다른 길들이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가지 않은 길들, 선택하지 않은 가능성들, 그것들이 때때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문득문득 생각나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그 문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고 무언가를 배웠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더 나았을지, 더 못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철학자는 시간에 대해서도 독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른다고들 하지만 정말 흐르는 걸까요? 어쩌면 시간은 겹겹이 쌓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위에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 시간이 공존합니다. 20살의 나도 있고 40살의 나도 있고 60살의 나도 있습니다. 모두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에 매달린다는 표현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만 이해해. 그런 대화가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대충 지나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털어내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과거를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기억을 품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때로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무게가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평생 고민했던 것도 결국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편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건 원래 불편한 일이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아직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그곳에 머무는지, 무엇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억지로 떠나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있어 보세요. 어쩌면 그 기억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